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 이 시간도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 변호사님께서 어떤 강의로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영어 실력을 어떻게 늘려서 바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지 등등 너무나 많은 꿀팁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정말 시험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객관식 공부, 에세이 라이팅 하는 방법, 그리고 PT.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고 합격하실 수 있었는지 오늘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때문에 너무 바쁘시고 업무도 많으신데 또 세 번이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말씀해 주셨던 시험 직접적인 준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객관식 시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사무실 1차, 2차, 3차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객관식 시험 이제 MBA라고 하는데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오전에 이제 100문제, 오후에 100문제, 총 200문제를 보는데 NCB라는 이제 그 중앙에서 이제 문제 기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이제 출제를 하는데요. 이 시험이 뭐 우리나라 사람은 객관식에 강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공부하면 되나보나?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문제도 상당히 길고 또 체력적으로도 이게 뭐 10문제도 아니고 100문제씩을 계속 푸는 거니까 영어를 원서를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객관식도 철저히 준비해야만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하셨을 때 철저하다는 게 혹시 어떤 뜻일까요? 만약에 한국처럼 지역적인 시험 문제가 많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철저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MBA 과목은 다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허민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 과목이 있는데 뭐 컨츄렉에서 뭐 크리미널 뭐 시빌 프로시저 뭐 이제 쫙 있는데요. 쇼트, 리얼 프로퍼티까지 다 있는데 각 과목별로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 쉬운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 컨스티튜션 쉽다 절대 저는 이제 헌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제일 네, 어려웠던 것 저도요. 같아요. 워낙 지역적인 것도 많고 에세이도 어려워서 하나도 만만하고 쉬운 시험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연습을 해야죠. 많이 음, 많이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 또 우리가 기본서 강의 그 공부하는 거랑 MBA 푸는 거랑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기본 맞아요. 강의는 전제가 돼 있어야 되고 MBA 문제도 다른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게 정답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보통은 이제 예스냐 노냐 그다음에 결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근거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예스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근거가 왜 네, A인지 B인지 그게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음, 200문제 실제로 나오면 몇 문제 정도를 풀어야 될까? 보통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미국 애들 레빗 같은 데 보면은 나 뭐 2,000문제 정도 10배 정도 풀었으니까 많이 푼 거 아니냐? 뭐 어떤 사람은 나 3,000개 정도 풀었어. 3,000개 그러니까 뭐 1,000개 풀면 떨어지고 뭐 2,000개 이상 뭐 그런 게 듣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영어를 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그 사람들보다 10배는 많이 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세보지는 네, 않았는데 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댑티브라는 게 있거든요. 어댑티브 같은 네. 경우에는 문제가 무한대어요. 계속해서 음,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푼 건 이제 NCB의 기출 문제 풀고 어댑티브에서 계속 풀고 마지막에 이제 뭐 카플랑 풀고 뭐 케미스나 바브리 같은 데서도 이제 그 문제 강의되면 다 나오거든요. 그걸 거의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음, 애들보다 10배는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시험보다는 거의 한 100배 정도를 풀어야지만 음, 익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푸는 거예요. 계속해서 풀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그냥 익숙해지는 거야. 이 문제면 이게 답이지. 음, 비슷한 문제가 또 많이 똑같지는 않아. 네, 약간 비슷한 문제 나오거든요. 내가 풀어봤던 거구나.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문제를 풀면은 남들보다 수많은 문제 풀면은 시험장에서 이게 본능적으로 또 이걸 찍을 수가 있거든요. 찍는 것도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이제 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혼자서 그 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분업을 하는 겁니다. 스타디오로. 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100,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100문제 정도는 최소한 풀어야 되는 거예요. 100문제를 풀면은 네. 혼자 100문제 다 풀기 힘들면은 5명이면 20문제씩 나눠가지고 풀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문제를 음. 많이 푸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요. 네. 저는 또 문제를 많이 푼다는 그거에 또 하나 애드하고 싶은 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나오는 뭐라 그러죠? 1, 2, 3, 4, 5 각 질문, 답 중에 이건 왜 틀렸는지 이건 왜 맞았는지를 계속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똑같은데 약간 영어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본 거랑 지난번에 맞아요. 본 거랑 이거랑 똑같은데 이 문제가 그건가 보다 네, 하면은 뭔가 맞습니다. 아랑 어가 달라요. 그래서 답이 달라져요. 그런 경우 많지 맞아요.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철저히
이거는 이 문제의 특징은 뭐고 그래서 답이 1 번인지 2 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다음에 그 문제를 살짝 꼰 게 나와도 그 허들을 넘어가지 안 그러면 할 때마다 계속 걸려 넘어지니까 네 그렇게 분석하면서 많은 객관식을 푸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변호사님 영어가 라이팅이 쉽지 않잖아요. 에세이는 혹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에세이는 이제 지난번 방송 안 보신 분들 지난번 방송 꼭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게 이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음. 나중에는 이대로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음. 여기에 이제 다 기본적인 이론이 있으면은 공부할 때 하나 팁을 드리면 이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키워드. 맞아요. 네.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 아이렉에 따라서 키워드 중심으로 하면 나중에 이 키워드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아이렉대로 하면 된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거 네. 이제 이슈를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슈를 잘 잡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룰을 잘 쓴 다음에 룰을 또 100% 완벽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네. 이제 이 사람이 룰을 알고 있거나 룰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얼렛이 사안에 적용을 하고 마지막에 컨클루션.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아이렉을 생각하면서 이제 딱딱딱딱 썼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슈를 놓치지 말고 쓰면은 음. 에세이는 오히려 저는 도덕적 될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안 변호사님 같은 강의에서 도움을 받아서 남들보다 나는 이거 하나 더 쓴다. 뭐 판례를 하나 더 쓴다든지 음. 아니면 룰을 하나 더 쓴다든지 뭐 그렇게 남들보다 하나 정도도 더 쓴다는 걸 생각하시면 에세이는 오히려 뭐 공략하기도 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 그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객관식이 더 쉬울 거고 에세이는 내가 영어가 안 돼서 써도 잘 안 될 것 같다. 그럼 혹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에세이가 왜 고득점이 될 수 있는지 좀 설득해 주세요. 너무 여러분 영어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영어 맞아요. 뭐 틀렸는가 단어 틀렸는가를 체크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항상 출제위원회 그 생각이 돼야 돼요. 역진하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출제위원을 생각하면 이게 한두 명 채점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음. 수천 명을 채점하는 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맞아. 수천 명, 뭐 어떻게 보면 10,000명 넘게도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채점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답안지에 몇 분이나 걸려서 채점을 할까요? 음. 뭐한 답안지 1시간 정도 채점할까요? 1시간 채점하면은 영어 뭐 단어 틀렸는 거 다 감점하겠죠. 제가 듣기로는 한 답안에 5분, 길어야 음. 10분도 채점을 안 할 거예요. 음. 그러면은 뭐를 보고 점수를 주냐? 다 점수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출제자도 자기 마음대로 채점하면 점수표가 있거든요. 이 이슈를 쓰면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에다만 스탠드 오브 워드 썼냐? 아니면 뭐 패널 에비던스를 썼냐? 뭐 레미더 같은 경우에는 뭐 치어로 썼냐? 뭐 프레임 인증 썼냐? 그렇게 다 배점표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음. 왜냐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 써도 내가 그런 이슈를 놓치면 점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 출제위원이 어떤 문제를 냈고 이슈가 있으면 이 배점표가 뭐구나. 그러니까 배점표대로 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이슈에서 그걸 쓰고 그걸 쓰고 그다음에 내가 판례 하나 더 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점이면은 최소한 내가 이제 이슈가 다 커버하는 반 이상은 되는 거고 그다음 아이렉트로 쓰면은 70점 이상 되는 거고 플러스 음. 80 판례에서는 80점 이상 되는 거고 그게 오히려 고수는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출제자의 마인드를 갖고 아이렉트를 쓰면 너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딱 포인트를 잡아서 하려면 오히려 자기가 만든 자기 정리한 노트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남이 만든 거는 그 용어들이 너무 맞아요. 생소하잖아요. 아무래도 영어 표현이 너무 네네. 어렵다든가 내가 평상시 안 쓰는 네네. 말이 있어서 막상 그 룰을 쓰려고 그래도 그 노트에 써 있는 남의 노트에 써 있는 게 생각이 안 나서 자기가 지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약간 부족하지만 자기가 만든 아웃라인이 있으면 최소한 거기에 있는 용어들은 이미 그때쯤이면 익숙해져서 어 합격 레인지 안에 있는 그 법률 용어들을 내 답안에 쓸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룰을 완전 지어서 내 그날의 영작 실력에 따라서 쓰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웃라인 그리고 나만의 하나 노트도 드리면 만들고 스터디할 네. 때 네.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게 다 우리가 스터디 때 한 거거든요. 이거 이제 네. 스터디도 어. 칠판에서 쓴 거니까 이거 스터디 때 연습을 하세요. 에세이를. 네네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스터디 그 칠판을 갖고 그 이슈라든지 간단한 룰 같은 음. 거를 써보는 거죠. 남 앞에서. 그냥 와. 혼자 공부하고 또 좋은데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쓴 거를 또 이걸 그냥 버리지 말고 사진 찍어가지고 영상을 음. 남기고 계속 이거 같은 거를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부한 내용을 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녹화를 하셨나요? 보이시나요? 핸드폰? 네네네. 뭘 이게 다 스타디움을 녹화하셨나 봐요. 녹화한 거거든요. 네. 아. 스타디움을 녹화한 거고 제가 예전에는 잠깐만요. 있는지 그럼 모르겠네. 그 녹화 예를 들어 스터디에서 풀어 준 걸 또 다시 들으면서도 공부를 하신 건가요, 나중에? 들은 거죠.
계속해서 이걸 듣는 거죠. 우리가 듣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듣는 공부를. 맞아요. 여기는 없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예전에 안면사님 강의 들을 때도 제가 안면사님 강의를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여기다 찍었어요. 아 찍어가지고 네.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출퇴근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잠깐 쉬다든지 이렇게 책만 계속 보면은 힘들잖아. 같이 눈이 좀 쉬게 되는 거니까 귀로 계속해서 이걸 블루투스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도 잘 활용해야 되는 게 맨날 카톡 보고 뭐 게임하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이 스마트폰을 최대한 공부에 그 본인의 그 자료로 활용하는 거죠. 여기 다 아. 녹음하는 녹화해가지고 계속해서 들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기가 자기 룰을 녹음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스터디를 안 하고 혼자 어, 하시는 분은 혼자서 해도 녹음하고 되고요. 계속 그냥 자기가 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테스트 PT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객관식과 에세이까지 어느 정도 하겠는데 PT를 딱 보고 이제 거기서 자제하시는 분이 네. 많아요. 야, 맞아요. 이거는 진짜 어렵겠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PT가 가장 쉽습니다. 왜 가장 쉬우냐? 뽑은목이거든요. 책 보고 음. 하는 거 아닙니까? PT는 네. 자료를 다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자료를 줘가지고 그 자료 안에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니까 익숙하면 돼요. 저희 그 스터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뭐 5문제, 6문제 풀고 마지막에 PT 있으면 PT를 꼭 같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지루하니까 음. 스터디원하고 계속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음. 재고 풀어보시고 사실 PT는 굉장히 재미가 없고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맞아요. PT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이제 주는데 굉장히 이제 그게 난이도가 좀 높아요. 높은데 그거를 1시간 반 쓰면 다 좋은데 너무 힘들면은 일주일만이나 잡아도 아이를 막. 저 같은 음. 경우에는 PT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뭐 한 개나 두 개 정도 보고 한 1시간에서 뭐 바쁘면 30분 정도만 써봤어요. 30분 쓰고 음. 그다음에 뭐만 담아봐서 이렇게 보면 쓰겠구나 그렇게 하시고 실제 시험장 가면 이렇게 익숙해지면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옛날에 굉장히 이제 어렵게 해서 2문제 냈는데 뭐 무슨 뭐 행정 절차 같은 거 뭐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은 거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의뢰인 클라이언트 뭐 물론 레터럴서랑 약간 평이하게 나오니까 PT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만 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을 하는 거겠네요. 그쵸? 듭니다. 네.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혹시 practice makes perfect. 네네. 혹시 그러면 몇 개 정도는 내 생각엔 써 봐야 될 것 같다, PT. 아예 안 써 보시려는 분들도 아, 많으세요. 옛날에 어떤 분은 뭐 PT는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 받다 이러는데 그런 건 절대 안 네. 돼요. 요즘에는 네. 이러면 안 되고 예전에 한 번 정도로 보는 일주일에 뭐 주말에 한 개 정도 1시간 반 정도 풀로 쓰면 좋고 1시간 반 넘으면 아마 30분이라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개씩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또 저희 구독자님들께 뭐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이든 아니면 뭐 그냥 바시험 전체에 대한 거든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남겨 주고 싶으세요? 뭐 더 돌아보니까 '난 이렇게 하기를 잘한 것 같다.' 가장 중요한 아니면 거는 다시 네. 네, 자기 확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다 훌륭한 인재거든요. 뭐 여러분이 변호사든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이면 내가 정말로 뛰어나거나 할 수 있다.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우리 안 변호사님 같이 좋은 이제 멘토가 있으니까 그분들 이제 멘토 강의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합격 수기를 좀 많이 봤어요. 합격 수기 같은 걸 많이 음. 보면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응원할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3 회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변호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열정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에너지도 너무 많으신데 정말 열심히 정도를 걸으면서 일도 하시지만 '공부도 그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 더 두 번째 자격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의 첫 번째 시험을 치렀던 그 열정이나 그런 쏟아붓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피하고 싶은데 자격증은 따고 싶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변호사님은 정말 정면 돌파를 해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영어 점수부터 올려가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를 올린 상태에서 다시 변호사 바시험 준비를 하시고 그 과정도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진짜 그 배우시고 공부하신 게 되게 끝까지 가는 자산이 되실 것 같아서 네 더 합격을 더욱더 축하드리고 너무 잘하셨다고 네 네,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어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너무 많은 좋은 얘기 들었고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변호사님 모시고 웨비나나 이런 것도 하면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인철 변호사님께 질문 있으면 저희 댓글 남겨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